최근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든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 비운의 소년 왕 단종,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조선 왕조실록과 야사에 기록된 단종의 진짜 최후는 영화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또 그를 지켰던 한 남자의 충심은 영화보다 훨씬 더 묵직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6살의 차가운 강물에 버려져야 했던 소년, 그리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퍼런 세조의 어명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년의 시신을 업고 눈길을 달렸던 한 남자의 기막힌 실화. 오늘은 조선 왕조 뒷조사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숙부인 수양대군은 피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어린 단종은 겁에 질린 채 허수아비 왕으로 앉아있다가 결국 옥새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유배길에 오르게 되죠. 단종이 유배를 떠나던 날, 한양 청계천에 있는 한 다리 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이별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단종과 그의 아내 18살의 정순왕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다리 위에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영원히 이별한 이 다리를 영영 이별을 건넌 다리, 즉 영도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청계천에 가시면 그 슬픈 이름의 다리가 남아있죠. 한양에서 7일 밤낮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막혀있고 뒤는 험한 절벽이라 배가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죠. 16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그곳의 밤은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실록에는 단종이 매일 밤 산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이 그때 남긴 시가 한편 전해지는데 시의 제목이 자규시입니다. 자규는 소쩍새를 말하는데 밤새워 피를 토하듯 우는 새입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 되어 푸른 산을 헤매네. 내 울음소리 끊어질 때 내 시름도 찢어지니 네가 울지 않으면 나도 한스럽지 않으련만. 자신을 피토하며 우는 소쩍새에 비유한 소년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부 세조는 이 어린 조카가 살아있는 것조차 불안했던 겁니다. 1457년 10월,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야사에 따르면 사약을 먹기도 전에 목이 졸려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단종은 숨을 거둡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동강에 내다 버리게 하고는 무시무시한 어명을 내립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삼족을 멸하겠다. 자칫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 자식, 부모까지 싹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영월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버려져 있던 그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배우가 연기했던 실존인물, 영월의 하급관리였던 호장 어몽도가 나섭니다. 가족들이 펄쩍 뛰며 말렸지만 어몽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임금의 시신이 산짐승에게 뜯기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어몽도는 그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밤 몰래 아들들을 데리고 강가로 가 소년의 얼어붙은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수의를 입혀 아무도 모르는 영월의 어느 산자락에 몰래 묻어주었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묻은 후 관직을 버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훗날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한종은 다시 왕으로 복이 되었고, 어몽도가 숨겨두었던 묘는 장릉이라는 이름의 진짜 왕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의 충심 역시 뒤늦게 인정받아 충신으로 기록되었죠.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던 그 매서운 겨울, 앞서 영도교 다리 위에서 영원한 이별을 했던 18살의 어린 아내 정순왕후는 한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단종이 죽자 그녀는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 신분으로 전락해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끼니조차 때울 수 없었던 그녀는 옷감에 자주생물을 들이는 염색일을 하며
간신히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너무나 가엾게 여겨 조정의 눈을 피해 몰래 채소와 식량을 담벼락 너머로 던져주고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서 남편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한양에 전해집니다. 시신조차 볼 수 없었던 정순왕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 자신이 살던 집 뒷산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묻혀있는 동쪽 하늘, 바로 영월 땅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매일같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그 산봉우리를 동쪽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봉우리, 즉 동망봉이라고 불렀습니다. 18살에 남편을 잃은 이 가엾은 여인은 놀랍게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64년 동안 매일같이 동망봉에 올라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한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월 장릉에 가보시면 정말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능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소나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전부 단종의 무덤 쪽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자연조차 비운의 소년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먹먹함이 여러분께 조금 더 깊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왕조 뒷조사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실록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